네, 오늘은 그야말로 팩트체크의 날입니다. 어제 대선 토론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주장 중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 검증이 필요한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론이 끝난 오늘 후보들은 토론 연장전을 펼쳤습니다. 상대의 어제 발언을 비판하며 장외전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입니다. 포문은 이재명 후보가 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년 전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압수수색 신천지 지금 대구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 압수수색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 했지 않습니까?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측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횡령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맞받아쳤습니다. 경기지사 법카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거 공무원들의 지금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고. 두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적폐청산 수사 발언 논란 등을 놓고도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지지율 정체 속에 차별화에 나선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소득 5만 달러 되려면 7.4% 성장을 해야 됐는데 이건 MB 때보다 더 허황된 게 아닌가.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나.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후보는 데이터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윤 후보를 집중 견제했습니다.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윤 후보께서는 그 둘을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유세 현장에서도 장외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평화가 곧 밥입니다. 제가 어제 토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못 알아듣더군요. 진짜 못 알아듣더군요.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TV 토론 보셨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가 오는지 다 아시죠?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도 보수로 가고 있다며 기득권에 맞설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가 너무 몰라서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자, 첫 번째로 팩트체크할 내용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국가 채무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나라 빚을 얼마나 더 낼 수 있는지를 논쟁하다가 나온 주장들입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지요. 자, 이지은 기자, 기축통화라는 게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는 돈, 단순하게 얘기하면 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미국의 달러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자격을 가진 통화, 그러니까 특별 인출권이라 하는 SDR, 이 4개가 더 있습니다.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중국의 위안.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다가 우리 원화를 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네,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경련 자료를 인용을 한 건데요. IMF가 5년에 한 번씩 결정하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일단 한국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은 갖췄다는 게 정경련 쪽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올해 7월에 IMF 심사를 받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IMF가 인정을 해주면 기축통화국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이 최강 기축통화인 달러는 이 미국 중앙은행이 대량으로 찍어내서 빚을 갚아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받아줍니다. 그런데 유로화나 엔화도 이 정도 수준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영국 파운드화나 중국 위안화는 아직 그 정도의 안전자산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시장이 결정한다는 건데 원화가 단번에 달러 수준이 되기는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논쟁이 결국 보면 기축통화국이 되면 나라 빚을 좀 더 낼 여유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국가재정을 좀 더 쓰자라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안 된다. 이런 주장과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윤 후보 주장을 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비기축통화 국가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다 낫습니다. 네, 비기축통화국들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나라 빚이 적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IMF 전망한 자료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 선진국 35개 나라의 지난해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한국의 부채 비율 전망치는 51.3%, 25위로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 말대로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상을 바꿔도 이들 국가의 부채 비율 평균은 우리 나라보다 높았습니다. 한국 순위는 13개 나라 중에 7위이고 앞뒤로 6개 나라씩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보다 이미 빚이 많다는 건 사실이 아닌 셈입니다. 네, 어제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가장 치열하게 충돌한 지점이 바로 여기였는데 양쪽 모두 빈틈이 좀 있었군요.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부딪힌 지점은 또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이 후보의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한 논쟁에서입니다. 두 이슈를 최승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공개하지 않은 2010년 5월 이후 시점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2010년 5월 이후에는 즉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부인의 주식 거래가 없었다. 돈 남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윤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주식 했죠. 두 번째로 제 처가. 주식 거래에서 돈을 버는 게 있는지 손해만 봤는지.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수익을 봤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윤 후보는 손해봤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윤 후보가 180도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JTBC는 앞서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 씨의 관련 거래가 계속됐고 일부 수익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윤 후보가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당시 JTBC 보도에 대해 선대본부 측이 주가 조작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했지만 윤 후보가 이를 직접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선대본부 측은 오늘도 2010년 5월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사실이 없다며 윤 후보가 말을 바꿨다는 건 왜곡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이 후보가 그동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손실보상 얘기는 한 적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만 작년 내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얘기만 하셨고 하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손실보상을 언급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하한액을 높이고 선별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이번엔 어제 토론에서 첨예하게 부딪힌 대장동 관련 발언을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이건 이재명 후보의 말이고요. 이재명 게이트. 이건 윤석열 후보의 발언입니다. 두 후보 모두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내용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맥락이 중요한데 그것까지 보면 두 주장을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검증했습니다. 먼저 시동을 건 쪽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석열 후보 관련 내용을 추려놓은 겁니다. 첫 번째 발언은 김만배 씨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윤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장 문제를 회복, 그러니까 해결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윤 후보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김 씨는 이어 좋으신 분이라고 언급하는데 누군지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좋은 분이 윤석열 후보를 가리킨 것이라며 둘 사이가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좋은 분은 맥락상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선 김 씨가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고 말한 내용도 나옵니다.
녹취 나흘 전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는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크게 부딪혔습니다. 김 씨가 정 회계사와 당시 국정감사를 얘기하다 갑자기 윤 후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정확한 의미를 짚긴 어렵습니다. 공격당한 윤 후보는 녹취록 속에서 다른 부분을 끄집어내 받아쳤습니다. 김만배하고 정영학 회계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해당 부분은 정 회계사와 대화하던 김 씨가 갑자기 이재명 게이트를 언급한 대목입니다. 앞뒤 맥락을 살펴도 뜻을 유추하긴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를 받았는데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이걸 게이트로 불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JTBC가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개발업자들은 대장동 개발이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